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화 리뷰. 오늘의 영화는 바로 마스터입니다. 자, 마스터 화려해요. 개봉 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근데 여러분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개봉 전부터 예매율이 굉장히 높고 기대를 당연히 끌 수밖에 없었죠. 강동원, 이병헌, 김우빈까지인데?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저의 리뷰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영화 구성이나 영화의 긴장도가 엄청나다고 하기엔 좀, 하지만 재밌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다라고 하기엔 좀, 하지만 저의 시간과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재밌다라고 할 만큼은 아니고, 이게 1000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냥 그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괜찮은 영화였어요. 정말로. 자, 게다가 여러분, 이 마스터는 실제 실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꾼이라는 조이팔 이야기를 베이스로 한 거 알고 계세요? 조이팔이 누구냐? 두둥!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병헌급의 외모를 기대하신 건 아니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 사건 파일을 기대해주세요. 헤헤헤헤, 속았지? 이번 주 금요 사건 파일에서 제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만큼의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 조이팔 사건을 제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이팔은 약 4조 원대 이상의 금액을 사기를 쳤고요. 중국으로 휙 도망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한국에서 경찰이나 피해자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조이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생방 10시 금요 사건 파일에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영화는 어떻게 줄거리가 되느냐? 일단 제가 스포를 최대한 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은 이병헌이에요. 이병헌은 여기서 희대의 사기꾼 진형필 역할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보세요. 조희팔, 지읒, 히읗, 피음, 진형필. 이거 초성 맞춘 거야. 자, 이 사기꾼은 원네트워크라는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원들한테 이제 네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우리가 높게 줄 거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여기다가 5천만 원을 넣어놔. 그럼 매달 내가 너한테 300만 원씩 줄게.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엄청난 은행 이율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속여가지고 막 엄청난 회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게 첫 장면에 소위 이 다단계 회원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정말 명장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 장면.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연설에 진짜 말이 깨알 같아요. 진짜 언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정말 말만 하는 거 들어보면 진정으로 이 회원들을 아끼고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됩시다 하는 어떤 그 능력 있는 리더의 모습이랄까? 이게 정말 잘 전해져요. 그런데 이 진현필이 뒤돌아서 딱 나가는 순간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사기꾼의 얼굴로 돌아오는 그 표정이 압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김우빈의 역할은 뭘까요? 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이 원네트워크에서 김우빈은 박장군으로 나와요. 네, 이 회사에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핵심 인물이죠.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봐봐. 사기를 치려고 했어. 그래서 네가 이번에 5천만 원 내면 내가 300만 원 돌려준대. 근데 이걸 사실 보면은 뒤에 사람들이 계속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얘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돌려막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게 이제 돈이 안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계산을 한 그 프로그램을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나는 근데 이런 사기 진짜 시골 분들이나 좀 너무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요 3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됐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초반에 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 내가 이렇게 5천만 원 넣어서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너도 해.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 데려오고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충분히 믿을 만한 피라미드 조직으로 돌아갔던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금요 사건 파일에서 해드릴게요. 자, 그 외에 또 다른 핵심 인물 한 명 있어요. 바로 이 여자예요.
이분은 좀 포스터에는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김엄마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약간 행동대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리스마 장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강동원의 역할은 뭐냐? 강동원은 이 원 네트워크에 부패된 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연루된 소위 윗대가리, 그러니까 즉 진연필한테 돈을 받아먹고 이걸 눈 감아주고 있는 이 위의 정치인들을 잡고 싶은 경찰 역할이에요. 이름은 김재명인데, 이것도 김재명 있죠. 이 이름이 사실은 영화 감독이 이재명에서 이거를 따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동원이 김우빈한테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 네트워크 이병현 진연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장부, 그 장부 빼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김우빈이 이제 박 장군이 목숨 건 스파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얘기하면 많은 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병헌이 눈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는 내내 뭐 김우빈이 일을 벌려, 또는 이 김우빈과 강동원이 막 일을 벌려 이러면 이거 진연필이 아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우리가 막 가슴이 막 조이게 되는데, 이게 영화의 약간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김재명 같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김재명, 강동원과 김우빈이 했던 소탕 작전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연필은 도망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실제 이야기에서 조이팔이 도망가요. 다들 망연자실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 진연필과 쉽게 얘기하면 김엄마가 불탄 채로 발견이 돼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뭐야? 얘네 죽었나? 얘네 죽으면 어떻게 돼?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마무리하면 될 거 아니야.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강동원은 그게 아닌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팀을 꾸려요. 그래서 다시 팀을 꾸려서 안 되겠다, 우리 더 큰 사기극으로 진연필을 잡자! 이런 이야기인데, 마지막까지 얽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계속 긴장감은 돌아요. 왜냐면 영화 안에서 얘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얘를 믿어도 되는 건지, 정말 진연필은 여기에 속을 것인지, 진연필은 정말 과연 이걸 뒤집지 않을 것이냐. 말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영화 보셔야 돼요. 저 진짜 말씀드리는데, 이건 여러분이 결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영화예요. 영화 극장에서 보세요. 이병헌은요, 내부자들 1회로 또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예요. 굉장한 카리스마였고요. 사실 뭐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건 강동원도 아니고 이병헌도 아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박장군 캐릭터가 약간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얘는 정말 배신자인지 아니면 믿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캐릭터가 상당히 재밌고, 연기도 막 눈연기, 막 말연기가 진짜 김우빈 이제 연기자 다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어떤 분이 이제 강동원의 외모에 너무 눈이 간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강동원한테 많이 눈이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병헌의 연기는 정말, 제가 솔직히 이병헌의 그렇게 팬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 시대 최고 중에 최고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내부자들 때 연기 보고 진짜 무릎 꿇었는데, 이번에는 머리 조아립니다. 실제로 김우빈도요, 인터뷰에서 이병헌 연기에 실제로 자기가 쫄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도 늦었으면 죽었어. 요 부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이후에 보너스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끝났다고 막 나가지 마세요. 꼭 보너스 영상을 보셔야 이게 유쾌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끝나나 보고 나갔다가 다시 다 이렇게 앉는다니까요. 이렇게 보게 돼. 여러분, 연말에 연인과 친구와 그리고 가족과 보기에 정말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영화니까 영화 많이 보러 가주세요. 참고로 본 리뷰는 전혀 마스터촉과 어떠한 광고 협의를 받지 않고 저 혼자 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